온 나라가 이제 내란 때문에 난리고 아마 3월 중에 아니면 좀 늦어도 4월 중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탄핵 와중에 그러니까 계엄령 와중에 내란 와중에 정말 궁금한 게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무척 강경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게 미국이 뭔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이미 용산이 한번 도청으로 털렸잖아요. 예,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 헌재에서 하는 걸 보면 이게 뭐 통신 보안이든 뭐든 여기저기서 다 도감청이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쯤 상황이면 미국이 이 계엄 그 내란하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나는 알았을 것이다. 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도청됐던 게 하나 있죠.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럼 그 제보한 사람들은 그 대사관 직원이라고 김어준 씨는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대사관 직원에게 제보한 사람은 정보기관이었을 텐데 아마 미국 측이 아니었을까? 근데 아마 이런 그 중차대한 더구나 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 반열에 오른 예. 대한민국 뭐 예를 들면 D10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10개국에 이제 포함되려고 했던 그런 나라에서 비상 계엄이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만약에 미국의 정보기관 CIA를 포함한 정보국 DIA 이런 데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미국으로서는 큰 정보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너무나 알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에 지난 작년 6월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계엄 즈음에도 그랬고 저희가 군사훈련을 했을 때 예. 미국 국무부에서 요인들이 왔다 가고 대사가 이제 정부를 방문하고 어떤 항의성 방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작년 6월 달에 연평도 그리고 백령도 인근에서 포 사격 훈련을 300발, 200발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게 무려 7년 만에 6년 몇 개월 만에 포 사격 훈련을 했는데 특별히 그때 어떤 징후가 없었고 그러다가 9월하고 11월에 또 포 사격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엄되고 난 직후에도 그랬고 탄핵된 직후에 미 국무성 반응을 보면 굉장히 뭔가 어떤 뭐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걸 표현한 게 있는데 하나는 그 지금은 이제 이임한 미 대사가 이임 직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한 예방한 자리에서 정확히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undemocracy act 비민주주의 행위예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즉 민주주의와 자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예. 이게 미국이 존재하고 또 외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주의를 어긴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이유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그 동기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자 암살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그다음에 다른 그 왕족 암살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밝힌데 물론 국민의힘 가서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가서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사 앞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정부하고 잘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지난번 탄핵 결정이 나고 났을 때 미 국무부 반응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했어요. 아주 좋은 결정이다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가결되고 나서요. 그 얘기가 말하는 건 이거는 미국에게도 심대한 어떤 이익을 해치는 일이 계획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예. 이건 뭐 한국이 민주주의 후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또는 미국인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게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주한 미 대사가 직접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대사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각 캠프에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민주화가 돼갖고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한 미 대사나 그 측근들이 온 거를 마치 미국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정보를 흘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또 신뢰하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쪽 저쪽에 다 줄을 대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아니고 언데모크라시 액트, 데모크라시 액트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을 쓰면서 너네 이거 해서는 안 됐을 일이다. 근데 그게 교수님 보기에는 미리 어느 정도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다. 그러겠죠. 미 정보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정보라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휴민트도 그렇죠. 없고 신호를 통해 시진트도 없고 예. 사진을 통한 이미지 그, 가지고도 없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휴민트는 미 대사관이 와 있는 이유는 휴민트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분들도 만나고 여야 다 만나고 정보기관 군 관계자 다 만나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본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겠죠. 그다음에 뭐 신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통령 관저가 바로 옆에 미국 운영하는 지금 호텔도 있고 예. 거의 뭐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에서 시진트를 잡아내는 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 또 국방장관 회담 할 때 또 그때 우리가 오래전에도 알게 됐지만 남북 국방장관이 그 제주도 그 유명한 다금바리 횟집에서 예. 나눈 이야기가 미국 인공위성에 다 잡혔잖아요. 그 당시 그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예. 이 집 다금바리 참 훌륭하다. 다 유명하죠. 많이들 아시는 진미 무슨 식당. 그때 다금바리를 그 냉동 포장해 가져갔잖아요, 북으로. 그때 여러 번 테이크아웃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 좋아했나요? 김정일이 좋아했나요? 그러니까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이제 이런 거를 우리 평양에서도 먹을 수 있냐.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셰프가 농담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서 안 잘라주면 이런 맛이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확인된 것만 그 집에서만 2번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쪽을 통해 가지고 평양으로 그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 8시간 정도면 제주도에서 평양까지 가겠더라고요. 김해공항 거치고 그다음에 금강산 거쳐서 평양으로. 근데 어쨌든 그때 다금바리 횟집에서 저도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그 집을.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하고도 그 회를 같이 먹었던 어떤 기억도 있잖아요. 여기 사무실에서. 그건 서울에 셰프를 초청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맛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주제가 좀 갑자기 그때 그 다금바리 횟집에서 나눴던 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도청이 됐다. 그 인민무력부장이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다 녹취가 될 정도거든요. 그게 벌써 2000년 가을이니까 뭐 20년 전, 25년 전이죠. 25년 전 기술인데 예. 지금은 뭐 그 바로 호텔이 바로 그 관저 옆인데 그리고 그 관저 공사할 때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그 김준영 교수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도청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재발 방지책도 없었다. 그럼 그 이유도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도청의 방법을 그때는 좀 이제 그 벽 공사를 통해서 됐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정을 했나 말이에요. 그 리모델 공사할 때 벽에다 심어놓았을 가능성. 그럼 이제 도청의 방식으로 보게 되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보면 그 정도쯤 되면 7, 8, 9등급 정도 되거든요. 7, 8, 9등급 정도 되는 게 이제 걸렸어. 노출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도청 기술은 그대로도 계속 작동이 되고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보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데 걸린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다른 걸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윤석열 그 내란 수계가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걸 말과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나 헌재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어설퍼요. 노출이 안 됐을 리는 만무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가 꼭 중요하니까 광고는 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2007년도 제가 머리가 막 열심히 빠질 때 모습입니다. 머리 빠지신 분들, 특히 윤석열 정권 탄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머리 많이 빠집니다.
저 때의 저 머리와 지금의 제 머리를 비교해 보시고 네이버에서 나라모 검색해서 나라모 열심히 드시다 보면 여러분도 풍성한 모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효과가 좀 나오고요. 뭐 일주일 먹었는데 안 난다 그러면 안 납니다. 일주일 먹어갖고는. 예, 한 3개월 정도 드시다 보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나라모가 최강이다. 그리고 40여 가지 식물 공유로 했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는 남성 건강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라모 네이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걸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러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의 안전, 그다음 미국인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주 혈맹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은. 중요한 그 관계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북 관계, 대중 관계,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명확한 거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질 건 북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요 상황에서도 북한도 미국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았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좀 뭐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의 정보국, 미국 국가정보국 DIA에서 16개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16개 기관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CIA, FBI부터 해서 뭐 각 군의 정보 열몇 가지 16개 기관. 16개 기관. 와. 그걸 미 정보국, 국가정보국에서 그걸 전부 취합을 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 지구적인 지역별로 거기는 유럽도 들어가고 아시아도 들어가고 한국은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보고를 대통령한테 주는데 기준이 20년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트렌드 2040이라는 책을 받아요.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건 글로벌 트렌드 2035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받을 건 2045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나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4년, 5년 전에 나왔던 게 지금 올라와. 2040이 올라와 있고 바이든이 2040이 올라가 있는데 아마 한국 때문에도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포스트 국가를 일본보다는 한국 쪽을 선택할 계획이었다라는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일본은 리퍼블릭 오브 저펜이 아니고요. 그냥 저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화국이 아니에요. 왕이 존재하거든요. 사우디도 킹덤이잖아요. 예. 물론 유나이티드 킹덤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어쨌든 일본과 영국은 입헌 군주제라 그래서 군주제. 헌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헌법이 있지만 왕도 존재하고 군주가 있고 군주가 존재하거든요. 윤석열이 우리가 꿈꿨던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 건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 국민에게 있다. 즉 아니 권력은 분립되어 있다라는 분립되어 있다. 얘기. 삼권 분립. 예, 분립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민주공화국이라 민주가 들어가면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똑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저펜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저펜이네. 거기는 그냥 저펜이에요,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를 쓸 수가 없어요. 헌법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와는 민주주의 형태를 띠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 전형은 아닌데 한국은 그 전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동안 발전해온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D10이라는 민주주의 10개 국가 10개국. 여기에 아시아의 포스트로 이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위들, 즉 6월달에 연평도, 백령도에
포사격 훈련, 무려 700여 발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사격 훈련을 한 것과 또 9월과 11월에 또 포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14년 전 연평도 사건, 연평도 포사격 북한이 우리 연평도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포사격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던 거 우리가 아니에요? 포 훈련을 먼저 했고 예. 북이 계속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반나절 넘게 계속했거든요. 결국 북한이 포문을 내리고 쏠려고 했는데 또 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반경에 북한이 결국은 우리 쪽을 공격해버린 예.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한 훈련 범위를 보면 이거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쐈던 그 자리예요. 북한이 쐈던 그 자리. 우리가 훈련했던 포수. 6월 달에도 그렇고 9월 11월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14년 전에 그 위험한 일이 발생했었던 똑같은 자리에다가 포사격을 했고 과거에는 K9하고 아마 벌컨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K9포에다가 그다음에 그 천무 그 다연장 로켓포 예. 그다음에 스파이크 그 단거리 미사일 굉장히 다양하게 훨씬 많은 양을 쐈어요. 그건 아마 이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라고 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근데 놀랍게도 북한이 그걸 또 참았단 말이에요. 그 요즘 같은 그 남북 관계에서 예. 북한이 굉장히 남측에 대해서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한이 왜 참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건 어떤 새로운 변수가 개입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수는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나 힘을 가진 어떤 그 국가가 세력이 국가 어떤 세력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게 아니냐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나라도 아니고 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6월에 700발의 이 아주 다종다기한 포격 훈련을 했고 9월 10월이었는데 이게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이 정도 포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 중단하라고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중단 요청을 하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사격을 할 만한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보면 이게 무언가 북한이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너희들 얘기면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 하는 누군가가 야 저기 윤석열 쟤 거의 이게 지금 그 통제가 안 돼. 그리고 저기서 그래 봐야 하려고 하는 게 뻔하니까 그 뻔한 거에 너희들이 말려들지 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할게. 요 정도쯤으로 뭔가 북한이 신뢰할 만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중국은 아닐 거고 중국은 뭐 우리와 관계가 완전히 지금 틀어졌으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1년 전에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수정했잖아요. 그리고 헌법을 수정해서 통일민족 단어 다 빼고 바꾸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작년 1월 달에 1년 전에 그 시정연설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10월 달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치면 국회죠.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한 걸 발표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공개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왜 공개 안 했을까? 물론 헌법 수정이 간단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통일하고 민족을 빼고 나면 교과서도 다 바꿔야 되고 뭐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작년이죠. 작년 1월부터 격앙돼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자제를 했단 말이에요. 격앙된 것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그 언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6월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포사격 훈련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7년 만에 갑자기 하니까 북한도 좀 당황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9월, 11월에 또 했단 우리 말이에요.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동안 너무 안 했으니까 한 번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때 한 290발 쏜 거 같고 다 합치면 한 800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9월과 11월 같은 경우 좀 느닷없이 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9월하고 11월은 10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격앙됩니다, 북한이. 예. 10월 달만 해도. 10월 달만 해도.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11월 달 되면서 북한이 톤 다운을 딱 하거든요. 아, 11월 되면서. 11월 되면서 11월 되면서 톤 다운 한 것도 결정적으로는 아마 트럼프 당선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지난해. 예.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시죠. 예. 일단 미국이 북한도 관리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무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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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나라무 탈모엔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